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어디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나? 지금 사면 바닥 잡는 건가?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부동산 떴다방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인다, 거래가 실종됐다, 이런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죠.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정부가 원망스럽고 밤잠 설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여의도에서 돈 좀 굴린다는 선수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올 게 왔다.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뒤에서 웃고 있는 상위 1%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오늘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죠. 뉴스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대출 조이고 스트레스 DSR 적용하니까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이걸 보고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금리만 내리면 다시 오르겠지. 정부가 둔촌주공 살려낸 것처럼 이번에도 또 부양책 내놓겠지 하면서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희망 고문입니다. 꿈 깨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자본 효율성의 강제 재조정 과정입니다. 아주 거창하게 들리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미친 듯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던 그 아파트, 그 비싼 콘크리트 덩어리가 스스로 일을 합니까? 걔가 밤에 잠 안 자고 제품을 생산해요?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달러를 벌어옵니까? 아니죠.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 경제학 용어로 더 바보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폭탄 돌리기 게임이었을 뿐입니다. 냉정하게 국가 전체로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효율입니까? 기업이 R&D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똑똑한 인재들 채용해서 월급 줘야 할 돈이 전부 아파트 벽돌 사이에 갇혀서 썩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 돈이 동맥경화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의 방향성?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박수 쳐줘야 해요. 대출 조이고 유동성 옥죄는 거, 이거 단순히 집값 잡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여서 썩어가던 돈을 강제로 흐르게 만들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그럼 그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 혹은 부동산으로 들어가려다 막힌 그 막대한 유동성은 어디로 갈까요?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할 뿐이지. 결국 일하는 돈 워킹머니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기업이고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미국 부자들은 자산의 70%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팔고 엔비디아가 AI 칩 팔아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내 자산도 같이 커지는 구조예요. 나와 기업이 한매를 탄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팔아도 나랑은 상관없는 남의 잔치였죠. 내가 가진 건 3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외치고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을 기업으로 돌리지 않으면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는 박살이 나거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자산을 불려주는 시대가 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공장 돌려서 외화 벌어오고 AI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팔아서 부가가치 창출할 때 여러분의 돈이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은 시간 지나면 낙습니다.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져요. 재건축, 그거 분담금 폭탄 맞으면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혁신하고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고 정부가 지금 이 꽃에 물을 주려고 대형 물줄기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곡소리 날 때 쫄지 마세요. 오히려 환호하셔야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떨어지는 칼날 잡겠다고 아파트 임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콘크리트 덩어리 붙잡고 울고 있을 때 진짜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헐값에 주워 담는 겁니다. 단타 쳐서 오늘 점심값 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일하는 돈에 장기적으로 파킹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분할 매수, DCA로 꾸준히 묵묵히 모아가세요. 시장의 돈이 콘크리트에서 기업으로 대이동하는 이 거대한 머니무브, 지금 못 올라타면 앞으로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콘크리트는 늙지만 혁신 기업은 늙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돈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아직도 설마 에이 그래도 서울 아파트는 다르겠지, 강남은 불패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팩트 몇 개 더 꽂아드리고 가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구 구조 한번 보세요. 이건 감성으로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학입니다. 산수라고요. 지금 아파트를 받아줄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0.6명대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수십 년을 보고 사는 자산이죠. 지금 영끌에서 사면 누가 나중에 그걸 더 비싼 가격에 사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난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기적 같은 논리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물의 노후화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수명이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30년 지나면 배관 터지고 녹물 나오고 주차 전쟁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뭐 재건축하면 돈 번다 그랬죠. 조합원 분담금 내고도 일반 분양분 털어서 수익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 한번 보세요. 자재비 인건비 폭등해서 이제는 재건축하면 분담금만 수억씩 나옵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두꺼비 집 노래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가치는 영원에 수렴하고 땅값만 남는데 그 땅을 밟고 살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부동산의 미래입니다. 제가 아까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표현한 게 단순히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냉정한 회계 법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면에 기업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투자해야 할 진짜 대상인 기업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샀다고 칩시다.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의 수만 명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밥 먹고 놀러 다니는 시간에도 그들은 반도체 수율 잡으려고 밤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할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남의 시간과 남의 노동력을 내 자산 증식에 쓰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정점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세입자한테 전화 와서 보일러 고장났다, 변기 막혔다 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고쳐주면서 내 돈 벌어다 주는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주식은 도박이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이런 쌍팔년도 마인드셋에 아직도 갇혀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칼을 빼든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주 환원 안 하고 지배구조 불투명하고 돈 벌어서 엉뚱한 데 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 주식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하면서 너네 주가 관리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 상속세 손질해서라도 배당 늘리게 하겠다. 이렇게 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기업들이 강제로라도 주주 눈치를 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딱 이랬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부동산 박살나고 경제 침체 왔지만 최근에 일본 증시 사상 최고치 찍는 거 보셨죠? 그게 다 정부 주도로 기업 거버넌스 뜯어고치면서 외국인 자금 밀려 들어온 덕분입니다. 한국도 지금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변동성 때문이죠. 하루에도 파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하니까 멘탈이 흔들리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수업료예요. 자산이 우상향하기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비용입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뭔지 아세요?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 한번 물리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급매로 내놔도 안 팔리면은 그냥 세금 내면서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공포 아닙니까? 주식은 내가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장가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황금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장 내일 삼성전자 몰빵해라. 엔비디아 추격 매수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투기꾼 마인드는 버리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적립식 투자. DCA. 매달 월급 들어오면 기계처럼 일정한 날짜에 우량한 기업들 지분을 모아가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이 주는 대로 나는 묵묵히 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자본시장 친화적으로 바뀌는 시점에는 이 DCA 전략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기업들이 배당 성향 높이고 자사주 소각하기 시작하면 장기 보유했을 때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게 바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티켓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직도 주말마다 모델하우스 줄 서고 어디 재개발 딱지 산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분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 구시대의 유물에 집착하고 있구나. 나는 저 배에서 내려서 새로운 흐름에 올라탔구나 하고 안도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고성장 시대, 인구 폭발 시대에 통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금융자본, 지식자본,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집값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야 나라가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돈이 대접받는 사회. 이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콘크리트는 비바람 맞으면 사가 없어지지만 위대한 기업의 시스템은 영속합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식이 폭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세요. 그때 가서 그때 그 유튜버가 하던 말이 진짜였네 하고 땅을 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좋습니다. 허투루 쓰지 마시고 굴러가는 눈덩이에 붙이세요.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눈을 키우시고 그 기업과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모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부자는 위기에서 기회를 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아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공포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됐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튼튼한 포트폴리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붉게 물드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쓴소리 단소리 마다하지 않고 떠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탈 꽉 잡으시고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